안녕하세요. 선수 평가나 개인 운동 목표 달성,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검사, 결과를 과연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네, 그게 참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NSCA CPT, CSCS 자료, 특히 13장 검사의 실시, 점수화와 해석, 이걸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검사를 더 정확하게 하고 또 그 결과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뭐 검사를 했다 이걸 넘어서요. 그 결과가 진짜 믿을 만한지 이걸 신뢰도라고 하죠. 네네, 신뢰도. 그리고 또 측정하려는 걸 제대로 쟀는지 이걸 타당도라고 하고요. 아, 타당도. 네, 그래서 그 숫자들이 선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 전체 과정을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죠. 좋습니다. 그럼 믿을 수 있는 검사, 그 첫 단추. 바로 검사 준비랑 실시부터 시작해보죠. 자료 보니까, 검사 순서가 엄청 중요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순서 중요하죠. 예를 들면, 뭐 키나 몸무게 재는 것처럼 피로가 덜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민첩성, 최대 근력, 파워, 스프린트, 근지구력 순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제일 힘든 무산소성 능력 검사. 이런 식으로요. 네, 그 순서요. 이 순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만약 좀 잘못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순서가 뒤죽박죽되면 예를 들어서 스프린트처럼 되게 힘든 검사를 민첩성 검사보다 먼저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피곤해서 민첩성 검사 때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스프린트 때문에 생긴 피로가 민첩성 수행 능력에 바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럼 실제 민첩성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헐, 그렇겠네요. 이게 선수의 능력을 잘못 평가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잘못된 훈련 계획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래서 그 제시된 순서는 검사 간의 피로 간섭 효과를 최대한 줄여서 각 검사가 독립적인 결과를 내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검사 환경 있잖아요. 온도나 습도, 바닥 상태 같은 거. 이것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아, 환경도요? 네, 지침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해야 하고 또 여러 검사자가 측정할 때 오차를 줄이는 거. 이런 표준화된 절차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말 필수적입니다. 와, 순서 하나 잘못 지켰다가 선수의 잠재력까지 잘못 볼 수 있다니. 그 표준화된 절차라는 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네요. 정말 결과의 정확성이란 직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검사를 잘 마쳤다고 쳐요. 점수가 나왔는데 뭐 10초 아니면 50kg 이런 원점수만 봐서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맥락이 없으니까요. 네. 이 숫자들을 어떻게 좀 의미 있는 정보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원점수만으로는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죠. 여기서 이제 통계가 힘을 발휘하는데요. 그 기술 통계라고 하는 것의 기본, 그러니까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같은 중심 경향치로 그룹 전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요. 평균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점수들이 평균 주변에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지 보여주는 표준 편차 같은 변산성 측정치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대부분 선수들이 비슷한 수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특히 선수 개개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백분위 순이라는 게 아주 유용합니다. 백분위 순이요? 네. 특정 선수 점수가 비교 집단 내에서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딱 보여주거든요. 가령 벤치프레스 점수가 80, 100분이다. 이러면 비교 집단의 80% 선수보다 더 잘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와, 그거 정말 직관적이네요. 내 점수가 그룹 안에서 어디쯤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정보들을 싹 모아서 선수 프로필을 만들면 강점, 약점 한눈에 파악하고 훈련 계획 세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공들여서 실시하고 해석한 그 검사 자체가 과연 믿을 만한 도구인가? 우리가 측정하려는 민첩성이나 근력 같은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신뢰도랑 타당도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두 개념이 검사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핵심 잣대예요. 신뢰도는 아까 잠깐 말했지만 검사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 있고 반복 가능한지를 뜻해요. 오늘 재고 내일 다시 재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앞에서 강조했던 그 표준화된 절차를 잘 지키는 게 바로 이 신뢰도를 확보하는 기본이고요. 절차 준수가 신뢰도랑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반면에 타당도는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실제로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측정하려는 걸 제대로 측정하는지. 네.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의 수직 점프 능력을 잰다고 해보죠. 검사가 딱 봐도 이거 점프 능력 재는 거네 이렇게 보이면 안면 타당도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아, 겉보기 타당도 같은 거군요. 그렇죠. 좀 더 나아가서 검사가 수직 점프에 필요한 근력, 파워 같은 관련 요소를 잘 포함하고 있다면 내용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내용까지 충실해야 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준거 관련 타당도인데요. 이건 검사 점수가 이미 검증된 다른 기준, 예를 들면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포스플레이트 점프 결과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동시 타당도, 또는 미래의 실제 경기력, 시즌 중 블록슛 성공률 같은 걸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예측 타당도를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좋은 검사라는 건 반복해도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고 신뢰도, 그리고 원래 재려고 했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타당도?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검사해도 그냥 의미 없는 숫자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은 검사 결과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운동수행 능력 평가는요. 첫째, 검사 순서나 환경, 지침 같은 표준화된 절차를 철저히 지켜서 결과의 일관성, 즉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하고요. 네, 첫 번째는 신뢰도 확보. 다음으로 그렇게 얻어진 원점수를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특히 백분위 순위 같은 걸 활용해서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의미 있는 정보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해석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검사 자체가 측정하려는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즉 타당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걸까요? 우리가 표준화된 규진, 그러니까 놈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선수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네. 근데 같은 80점이라도 A 선수와 B 선수에게 그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선수의 훈련 경력이라든지 현재 목표, 부상 이력 같은 개별적인 맥락 속에서 그 점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 이걸 고민해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수 평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준 너머의 해석,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